올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뭐 박스장이겠죠. 박스장이고 기업 이익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가 없고 코스피가 올라가야 된다. 그럼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는가 아니면 유동성이 늘어나는가. 유동성은 단기적으로 늘기 어렵죠. 그쵸. 부동산도 안 좋지. 국민들의 경제에 있어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느냐. 우리나라는 종속된 나라예요.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되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조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물건 잘 팔리면 달러가 들어오고 좋아지는 거고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돈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막 저기 뭐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평택 그다음에 기흥 막 이런데 막 광교 이런데 오르는 이유가 삼성전자 돈 많이 벌어서 그 부동산 다 오른 거예요. 그 직원들이 가서 대출 받아서 다 찍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좋은 직장과 많은 월급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아주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였던 거. 심플하네요. 심플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 잘 돼야 돼요. 수출 잘 되려면 미국, 중국, 유럽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좋죠, 지금. 거기가 소비처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스권 올라오면 내려온 거 생각하고 내려오면 너무 내려가면 또 사고 10년간 박스피였습니다. 앞으로 그 박스피의 고점과 저점이 어딘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대응을 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국민 주식일 겁니다. 저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이제 돈을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나는 이거 한 5년, 10년 바라보면서 나중에 돈이 이렇게 불어나 있을 거니까 지금 좀 장기 투자할 거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대형주들은 올 한 해 좀 어떻게 될까요? 삼전, 네이버, 카카오를 장기 투자한다는 게 딱 그거야. 훈련소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우리 군대 갔다 와서 행복하게 살자. 군화를 꺾고 싶거나 고무신을 꺾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야.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놔두고 올라가 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그걸 버리고 다른 걸 가든가. 내가 못 버티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주식은 아닐 수 있어요. 왜 이걸 해요? 미국 가가지고 그냥 구글 해버리지. 애플 해버리지. 카카오는 알맹이들 다 빠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것만 뭔가 해야 되는데 네이버가 차라리 낫다, 투자할 때. 오히려. 네. 네. 내수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뭔가 수익성을 창출하는 부분에 다른 쪽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네이버는 구글보다도 비싸다. 그런데 왜 구글 투자하지 이걸 투자해? 삼성전자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커서 뭐 해갖고 그걸 내가 주식 받을 수 있다. 그럼 그거 투자해라.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연 맥점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글로벌 PMI 지수라고 하는 산업 생산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돌아나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에다 물 확 태워갖고 확 올라가면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매우 안 좋은 어떤 회사들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우리나라 독점이니까 네이버 쇼핑부터 시작해서 망하지는 않는다. 주식을 근데 안 망하려고 투자하냐.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지수 ETF 2000선 밑에 되면 윗방향으로 지르고 2500선 위로 가면 밑에 방향 지르고 그걸로 매매 타닥타닥 하는 게 한국은 오히려 낫다. 이거 장기 투자 여기서 왜 장기 투자를 하냐. 섹터별로 본다면 산업의 전환점에 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지만 수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해서 사회의 틀이 다 바뀌고 법안이 다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집행되고 시간 시차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가 높아져 버리면 그 타이밍이 밀려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가 되려면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거 태우고 사는 거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앞으로 30년간, 20년간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네 돈을 갚을 테니 여기다 돈을 때려 박아라. 투자를 해줘라. 그렇지. 근데 금리가 올라갔어. 다 올수도비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들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하지만 긴 추세로 보면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턴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가들이 또 할 거는 수출되는 항목들. 매월 1일날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돼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임플란트 같은 거. 오스 임플란트 잘 되죠? 그런 애들이 왜 되느냐? 그거 보세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다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들은 사람들을 케어하려면 이빨 관절 이런 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피부가 이렇게 처지고 한데 나 돈은 많이 있는데 젊어지고 싶어. 뭐 그러니까 여기다 보톡스 넣고 피부 여기다가 막 레이저 쪼고 초음파, 고주파 막 넣고 거기 기계 들어가고 2시간 동안 자고 일어나면 어머 나 이뻐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기계들 지금 팔려나가는 걸 보십시오.
한국이 잘하는 거, 수출 잘 되는 거, 거기다가 타닥타닥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거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제 한국장 장기 투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반대로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 지금 뭐 테슬라, 애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좀 철옹성을 공고히 쌓고 있는 이런 기업들 네. 좀 한국과는 다르게 봐야 될까요? 좀 장기 투자로 괜찮을까요? 만약에 저가 한다면 뭐 투자하는 건 자기 돈 투자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저보다는 애플이 믿을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는 테슬라가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테슬라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영향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테슬라가 훨씬 믿음직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는 중국을 넘어서야 돼요. 중국을 빼놓고는 안 돼요. 전 세계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4%, 4분의 1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른 거 안 쓰고 지들이 저걸 하잖아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D램, 뭐 낸드 글로벌 1등 했으면 중국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한테 40%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를 자기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가치를 그만큼 쳐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회사 로컬 업체들 그 성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더 커. 그런 놈들이 막 자동차를 다 만들어. 배터리 차로. 택시 베이징이나 상해 가고 택시 타보면 테슬라 타나 그거 타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은 더 싸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테슬라는 좋은 주식입니다. 왜냐? 미국만 팔아도 걔는 돼. 우리나라만 팔아서 현대차 안 돼. 그쵸. 여기서 소비하는 거에 10배 이상을 해외로 수출해. 근데 해외에서 안 사줘. 그럼 망이거든. 중국에다 팔아 먹어야 돼. 근데 중국이 전기차 더 싸게 잘 만들어. 우리 거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럼 유럽하고 미국하고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미국은 테슬라가 잡고 있고 저쪽에 스텔란티스부터 시작했고 유럽 애들도 와갖고 IRA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니들 한국에 이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자기 걸 살려야 되니까 포르쉐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는 글로벌리하게 해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제 패턴으로 본다면 많이 빠지면 그 주식은 산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 엔비디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애들, 디즈니 이런 애들 글로벌리하게 많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은 빠지면 어느 경기 침체할 때 그놈을 사놓으면 돈이 돼요. 그러고 만약에 내가 큰 돈을 벌고 싶어서 한 1억 들고 가갖고 100억을 벌고 싶다. 그럼 미국을 가야지. 한국에서는 안 돼요. 한국은 기회가 다 막혀 있어 다. 뭐 상장, 비상장, 페이스 1, 2, 3 해가지고 이미 상장하면 이미 다 거품이 다 낀 상태로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트레이딩 해봐야 돈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애초부터 한 시가총액 뭐 1조짜리부터 시작해갖고 100조, 200조 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기술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오히려 이제 한국장보다는 미국장 보고 조금 안정적으로 먹고 싶으면 이제 좀 큰 지금 대형주들 사면 되고 난 조금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하시면 한 1조, 2조짜리 이렇게 찾아서 100조, 200조 갈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장기 투자는 거기로 간다. 다만 지수를 투자하고 연금을 갖다 지수를 이렇게 해서 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라. 리세션 오고 지금 멀티플이 19배, 18배라고 하는 사람도 19배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16배, 15배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래도 조금 사볼만 한데 리세션 오면 이게 11.8배가 평균이에요. 그럼 12배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멀었잖아요. 기업 이익이 지금 블룸버그 추정치로 230이고요. 글로벌 아이비들 중에서 높은 애들은 250 잡은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213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그러면은 17이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190까지 가게 되면 이익 추정치 부러지고 리세션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20-3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연금 같은 거 지수형으로 넣고 바꿔가지고 뭐 맥도날드 사고 코카콜라 사고 그때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부동산 월세를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해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고 국민연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계좌를 이 가격대에 사서 내가 팔지만 않고 오랫동안 버티면 배당이든 뭐든 뭐 투자 수익은 크지 않더라도 한 7%에서 8% 정도는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딱 와요. 그럼 거기다가 몽창 집어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못하면 그냥 지수 사면 돼요. 지수를 운용을 해서 배당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ETF로 딱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평생 갈 때까지 나 옛날에 있잖아. 저번에 ETF 그거 70불에 샀는데 지금 700불이다. 그때는 뭐 배당이 거의 한 7%씩 나왔는데 이제는 0.7%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투자를 할 때 결국에 좀 바닥을 찍은 게 보였을 때 리세션이 좀 진행이 많이 되고 거의 끝날 때쯤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이 그걸 어떤 지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아유, 다 나왔죠. 네. 내 책에도 설명했고 앞으로 책에도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표가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보려고 안 하니까. 보려고 해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동차의 계기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는 속도계, 하나는 RPM. 이거 왜 필요하냐? 이거 엔진 돌아가는 거가 나한테 뭐가 필요해? 계기판이라고 하는 거가 다 만들어져서 그걸 보고 투자하라고 다 얘기해 주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차트만 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실업률. 지금은 제롬 파월이 실업률 안 보고 정책을 변경할 거라고 했는데 자, 이것만 보시죠. 첫 번째, 은행에서 나한테 돈 빌려준다고 한다. 그럼 그땐 주식할 때다. 지수가 얼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고 그거 보지 말고 그냥 그거 보면 된다. 두 번째,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인베스팅닷컴에 가면 다 나와요. 4주 이동평균. 그러면 한 달치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실업이 얼마나 됐는가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쫙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거기가 딱 맥점이에요. 4주 이동평균입니다. 1주짜리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짧고. 네. 그래서 4주 이동평균짜리가 쭉 봤는데 6개월 이상 이동평균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한다. 실업률이 올라가다 꺾이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때려박는 자리가 완전 아닌 거야. 아, 절대 아닌 거죠.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완전 위험 자산으로 확 돌리시면 됩니다. 위험 자산이라 하면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디레버리징을 하다가 다시 레버리징 구간으로 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은행 대출해준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적어된다. 그리고 적어도 ISM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할 때 한국 증시는 좋아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반등할 때. 네. 지금은 40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50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되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반도체주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태워가시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일 기다렸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가 나왔어요. 돌아갑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때 딱 눈여겨봐야 될 주식과 섹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는 무조건 먹어라. 반도체. 원래 지금 하이닉스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나오고 하이닉스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반등해버렸어요. 감산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독점적 경쟁 사업자, 과점 사업자들은 적자가 나면 생산량을 축소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가격 탄력도가 매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은 줄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심플한 로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반도체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30-40%가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은행까지도 전부 반도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반도체 공화국이에요, 한국은.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1, 2년 동안 잘만 관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에너지 구조 전환 관련된 거, 수소, 2차 전지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양극재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세일 같은 걸 잘 봐야 되고 거기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단순하게 양극재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전장부품까지 들어가는 전장부품 시장. 왜냐면 배터리로 가는 차들은 엔진을 가는 차들은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에어컨도 쓰고 막 다 저거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정된 에너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배터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장비와 부품들로 많은 것들이 대체될 거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세탁기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렇죠. 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고 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잘하는 게 뭐냐?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과. 그 산업의 흐름대로 딱 본다라고 하면 전장 부품 쪽으로 가고 AI 부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자공업 부분에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도 기계로도 잘 만나지만. 그러니까 그거가 합쳐지는 그런 컨버전시가 일어나는 산업이 있죠. 우주, 항공, 방위 산업. 이거를
로봇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웬만하면 보초 같은 건 기계가 다 서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항공우주입니다. 그러면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전장 부품하고 우주 항공하고 이런 건 앞으로 10년 동안 정부에서 빡빡 밀어주겠죠. 대기업들도 딱 봤을 때 아, 요 인원들로 뭘 해먹지라고 사업 보고서 찾다가 요건 되겠다고 거기다 또 돈 때려 받겠죠. 그렇게 되는 쪽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삼성전자에서 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따라서 투자하면 됩니다. 삼성에서 하는 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하면 비메모리 쪽 짜져가고 바이오 하면 바이오 실무 하면 되고 전장 부품 하기 시작한다. 배터리 한다. 그럼 그거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사님이 이제 25년 동안 주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힘드신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때 극복하셨던 방법들이 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거예요. 몸 멀쩡하고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아있고 내 직장 있고 그리고 어디 아프지 않다면 행복한 겁니다. 자꾸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뭔가 내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욕심에 커진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돼요. 이미 많은 걸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통해서 너무 공돈을 바란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 책 있어요. 제목치고는 매우 내러티브가 강한 책이잖아요. 이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데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엔간하면 딱 느낌 오잖아요. 커피 원두값이 빠지니까 네. 스타벅스 이익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책을 끼고 다닌 지 15년, 20년이 되고 나서 그 책을 이해하고 나서 지금 써먹는 거예요. 정말 평생 간직하고 누군가 와서 나한테 형, 나 주식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나 도움 좀 주세요 하면 내가 그 책을 내밀었어요. 내가 손때 묻고 거기다가 밑줄 긋고 형광펜으로 했던 거 그거를 줬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경제랑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많은 걸 벌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걸 현실적인 자각을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에 태어났든 아니 뭐 굳이 저기 뭐 대기업 재벌집 아들처럼 살아야만 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은 그런 의미에서 수레바퀴 발명 이후 가장 큰 발명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것만 잘 이용하면 좋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안타까워. 그래서 실패에 대한 걸로 좌절을 선택하지 말고 배움을 선택하십시오. 도대체 이 주식은 뭘 봐야 어떤 지표를 봐야 돈이 되고 이 주식은 뭘 해야 돈이 되는지를 차곡차곡 배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심은 버리고 머리는 채우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를 매수 클릭부터 해갖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부터 채우는 거야. 여기부터 채우고 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가락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레바퀴가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돌아갈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수레바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굴러갈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정리십니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3040들이 아까 말씀하신 5만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코로나 시작에 주식하다 보니까 뭐 늦는 곳마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주식 잘하나 보다 하고 5만 떨고 있다가 지금 많이 잃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도 오늘 이야기 듣고 많이 좀 회복하고 잃지 않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코코 옆에 있는 저 잘생기고 얼굴 작고 말 잘하는 저 훈남의 총각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궁금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 또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함께 해주실 이렇게 또 새로운 MC분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1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92만. 92만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92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중이라고 하고요. 월브TV 진행을 새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크님은 부동산에 굉장한 전문가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저는 사실 구독자님들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행자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진행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시겠다 하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열심히 질문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앞으로 또 김세종 MC님과 함께 또 다양한 또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게 되실 텐데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도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